Je crois que plus qu'une réussite, c'est un immense succès aujourd'hui, c'est un immense succès collectif. Il y a plus de 13 000 personnes partout en Europe qui ont contribué au développement et puis à la production d'Ariane 6.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이 유럽의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선 군사정찰 위성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발사됐기 때문에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해당 로켓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럽은 한동안 우주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민간 기업이 발사한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은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다만 탐사선이 표면에 똑바로 서지 못해 제대로 된 상태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we can confirm, without a doubt, is our equipment is on the surface of the moon and we are transmitting.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이젠 방위뿐 아니라 자체적인 우주 전략 또한 경쟁 구도에 놓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이상기후의 여파로 이달에도 배추와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17,000원으로 1년 전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묵값도 1년 전보다 87% 오르고 양배추는 49%, 당근은 24%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우리나라 갯벌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1년 세계유산이 된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갯벌과 아울러 서산과 무안, 고흥, 여수갯벌을 추가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내년 7월 최종 등재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건조하고 바람도 부는 봄철엔 화재 위험도 커지는데요. 특히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화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속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김예은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꽁초를 튕겨 버립니다. 잠시 후 자전거 아래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벌겋게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붙은 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종이 상자 더미.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담배꽁초 속 불씨가 큰 불로 번지며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빨리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폐지뭉치에 던지자 불과 3분 만에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10분이 더 지나자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의 표면 온도를 재보니 이렇게 200도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때문에 꽁초를 버릴 때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러 번 확인한 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약 200도에서 600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른 낙엽이라든지 종이에 접촉을 하게 되면 화재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봄철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7,000여 건. 이 가운데 약 40%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 집중된 만큼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의 여파로 공군이 당분간 필수 임무를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는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모두 2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포천 지역 민가들의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사별에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내야 하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이 타당에 동의하겠다며 여기에 다른 조건은 붙이지 말고 시급히 처리하자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한 달간 또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그 대상인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입점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취재기자인 김진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거 전략적인 결정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할 거라 이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죠.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요. 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온 지 11시간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절차 중에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은 전격적이었는데요.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오긴 했지만 업계 2위인데다가 최근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죠. 당장은 협력사 대금 미지급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진 않은 상황이어서 회생 신청 소식이 예상 밖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홈플러스가 밝힌 이유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이거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금 흐름이 덜 원활해지겠죠.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나빠져 5월이면 납품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회생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대표와 임원진도 그대로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로 금융권 채권 상환은 유예받는 대신에 협력 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하게 됩니다. 또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금 당장 관계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홈플러스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홈플러스도 상품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던 신라 면세점과 에버랜드, CJ푸드빌, CGV 등에서 이젠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상품권 대금을 제때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는 연간 2천억 원대인데 그 가운데 4% 정도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는 외부 사용 규모가 작고 마트에서는 여전히 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일단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이 막히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구조가 그런데 그분들 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과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입점한 매장 점주들은 1월에 영업 대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월 말에 받았어야 할 돈인데 이달 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대금 정산이 안 된 겁니다. 점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월급을 2,800만 원을 적금을 계속 뱉고 오늘까지 지금 약 한 3천만 원 가까이의 식자재 값을 지금 줘야 되는데 없어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납품 업체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양식품, 롯데칠성, 동서식품 등은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밀린 1월분 대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주까지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천억 원의 가용 현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업체들은 홈플러스 자금 집행이 지속 가능한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수십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산업은행의 전 지점장이 대출을 고리로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낀 부실 대출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의 내부 감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 전 지점장 A씨의 아들은 2019년 3월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A씨는 이 기업에 약 65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A씨 아들의 직전 직장도 약 21억 원을 대출해줬던 기업이었습니다. A씨의 딸 역시 약 3년간 회사 5곳을 옮겨 다녔는데 모두 A씨가 대출을 담당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업체 7곳에 322억 원을 대출해주고 아들, 딸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89억 원은 경영 악화로 손실 처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 7곳에 286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기업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고 실무자들이 반발하면 인사고과로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결국 부실해진 4개 업체로부터 1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은행 내부 감시도 미흡했습니다. 대출 심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6차례나 내부 지적을 받긴 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반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A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거부하고 대출 브로커와 말맞추기도 시도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A씨 면직을 요구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파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건은 10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 중인 가운데 어제 상임위 역시 설전 끝에 일부 위원이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이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상임위원들 간의 설전 끝에 김용현 위원이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파행된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인권위원회 자유 게시판, 인터넷 자유 게시판을 실명화 또는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행이 뭐가 파행인가요? 책임은 이 좌파, 극좌파에 있어요.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안건들은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미뤄져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10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는 67차례 열렸는데 그중 19차례는 상임위원들의 불참이나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석 달 동안은 아예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제5차 상임위원회도 김용현 위원의 중도 퇴장으로 의결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의결이 미뤄지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정에서 설립 여부를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고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대면 조사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는 특이 사항이 없지만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야생마로 알려진 프르제발스키 말이 중국에서 인공 번식을 통해 최근 자연에 방사됐습니다. 우리를 벗어난 프르제발스키 말 6마리가 산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말 야생마 번식센터에서 닝샤 허란산으로 데려와 석 달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쳤습니다. 其中1匹公马、5匹母马都是前期从新疆野马研究繁育中心精心挑选的青壮个体。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과거 야생마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닝샤 허란산을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허란산 북부의 광활한 초원이 프르제발스키 말의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지형이 다양해 천적을 피할 수 있어 번식에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생에서는 멸종된 프르제발스키 말을 중국 당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인공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리면서 야생 방사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학교. 식당에 있는 샐러드 바가 뭔가 독특합니다. 샐러드 그릇을 들고 아래쪽을 살짝 누르니 이렇게 로메인과 상추가 나옵니다. 옆 칸을 눌러 시금치와 오이를 담고 자른 토마토, 채 썬 당근, 치즈도 취향껏 먹을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덜고 뜨는 수고 없이 살짝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이 샐러드 기계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학교 식당에 처음 도입한 터치리스 냉장 샐러드 바로 불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방식입니다. 공기 노출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어서 신선합니다. It's a healthier option compared to old school salad bars because of cross-contamination. 미국 북동부 지역 교육청은 터치리스 냉장 샐러드 바를 지역 내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양봉가. 양봉업자들이 꿀벌이 가득 찬 상자를 트럭에 싣습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에 더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꿀벌들을 더 먼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장거리 이동 중 예민한 꿀벌들이 죽을 수 있고 이송 비용 감당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हर फार्मर के आधे से ज्यादा नुकसान हो गया, आधे से ज्यादा बक्से खराब हो गए और जो इजाफी करने थे ना वो भी नहीं हुए। इसी वजह से हमारे पूरे पाकिस्तान में जो हनी 한때 활기차던 파키스탄 양봉가는 2022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꿀벌 4종 가운데 3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हमारी हनी बीज जो है बहुत ज्यादा मरते हैं। मैं आपको दिखाता हूँ ये बक्से के आगे जो है जितनी भी मक्खियां मर गई हैं ये आप देख सकते हैं। ये सारी जो है 꿀벌을 살리기 위해 양봉가는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벌집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통풍이 더 잘 되고 공간을 늘린 새 벌집을 써봤더니 다행히 꿀 생산량이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이발사 일을 하는 108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현역 여성 이발사인 하코이시 시츠이 할머니입니다. 하코이시 시츠이です。109歳ですね。108歳ですね。8歳。おまけ。 1916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이발사 면허를 딴 뒤 남편과 이발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 남편과 가게를 모두 잃고 지금 살고 있는 도치기현 나카